뮤지컬백의 새 에피소드 많이들 보셨나요? 전 먼저 봤습니다. 시지프스의 형벌이란 게임이 나오더라고요. 100kg의 바위를 굴려서 언덕 위에 올리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개 땡땡 선수가 아깝게 탈락을 했죠. 이기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 경기는 제대로 했습니다 라는 그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시지프스는 꾀를 부려서 신들을 기만한 죄로 산 꼭대기 정상에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았죠. 하지만 바위가 정상에 닿으면 반대편으로 굴러서 떨어져 버립니다. 마치 아베 코보의 소설 모래의 여자에서 하룻밤이면 다시 모래로 차오르는 사막의 구덩이를 매일마다 다시 퍼내야 하는 주인공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를 두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같은 일을 평생 반복해야만 하는 인간의 운명을 은유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시지프스는 산 정상에 바위를 올려보았자 다시 굴러 떨어질 것이라는 걸 미리 밝히지 않은 이 부조리한 형벌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리 결정된 운명이라는 것에 있는 힘껏 저항하면서 인간의 주체성과 투지를 드러내죠. 그래서 일찍이 알베르 까뮈는 시지프스의 노력과 투쟁은 신들에 대한 간접적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이 형벌과 같다면 그 끝에 우리도 그래도 제대로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오늘 첫 곡으로 개구쟁이가 아닌가요? 개구쟁이죠. 예, 개구쟁이의 엘도라도 듣고 왔습니다. 내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나 좀 잠깐 놀랐어. 모니터에 오타가 있어서. 이정숙님께서 어제 많이 추워하시는데 오늘은 따뜻하게 입으셨나요? 아프면 안 되니까 체온 관리 잘하세요. 아이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밖에는 안 저는 밖에는 안 추워요. 이 방이 추워요. 여기 추워요. 여기 무슨 차원의 문 같은 게 굉장히 추운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훈아님께서 날씨도 좋고요. 공기도 좋고요. 버스 타고 시장에 갔습니다. 어제 옹디 방송에 제육볶음 나와서 고기도 샀고요. 김밥과 떡볶이까지 사서 집에 가고 있어요. 오늘도 옹디와 함께합니다. 아이고 제육볶음 만들어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기도 좋아요. 어제보다 훨씬 좋습니다. 상쾌한 날이죠. 허다경님도 처음 가입하고 듣는데 지웅님 라디오라니 너무 좋아요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노혜원님, 최은영님, 황윤희님, 김경자님, 장석호님, 박동춘님, 전지혜님, 최주영님, 손문희님, 박예진님 이외에 많은 분들 아침부터 함께 해주고 계세요. 감사드리고 이름 다 못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랭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사연과 엔딩송 추첨받고 있어요.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죠. 우리 또 이제 우리의 뉴스를 들어야 될 텐데 우리 허지웅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뉴스 앞에서 해주시는 뉴스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중국 얘기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대국이라 부르기엔 속이 너무 좁고 소국이라 부르기엔 땅이 너무 넓고 그래서 중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네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춥습니다. 추워요? 제가 어제 외쳐줬잖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 자리가 추워요. 동해안은 대설특보까지 내려졌고 지금
그 눈 내리는 지역이 있어요. 간밤에 눈 많이 내리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예. 경북 지역에는 좀 눈이 꽤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 동해안의 눈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고요. 점차 그친다고 합니다.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고 8cm 적지 않아요. 경북 남부 동해안 그리고 경북의 북동 산간에는 1에서 5cm가 더 온다라고 합니다. 예.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유 참 눈이 내렸구나. 맞아요. 자 우리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튀르키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입니다. 그래요. 기적들 많은 기적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규모 7.8의 지진이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를 덮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 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기사 기준으로 두 국가의 사망자 수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인데요. 심지어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유엔은 또 앞으로 사망자가 최소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또 는다고요 네, 여기서? 2배 이상으로 늘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 네, 골든타임이 지났으니까.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역대 6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자연재해로 이미 기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기적이 잇따르고 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예. 우리가 보통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나서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게 72시간입니다. 맞아요. 네, 이 72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희소식들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네, 골든타임의 2배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 남부의 카라만 마라슈에서 10살의 소녀가 185시간 만에 구조가 됐고요. 예. 그리고 남부의 하타이 안타키아 지역에서도 67세의 남성이 185시간 만에 구호대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구호대가 118명의 인원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외교부는 한국 구호대가 13일 기준으로 8명의 생존자를 이미 구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시신은 18구를 수습을 했다라고 통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2차 구호대도 구호 물품을 싣고 16일 밤에 튀르키예를 향해서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각 나라에서 유명한 구조견들이 있는데 있죠? 그 오프닝 전에 이제 오프닝에서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구조견도 출동을 했다고 하네요. 맞아요. 예. 4마리가 출동을 했고요. 이름은 토베기, 그리고 티나, 토리, 혜태 이렇게 4마리의 구조견이 투입이 됐습니다. 토리. 네. 그래서 생존자 8명을 구한 구호대의 활약에는 사실 구조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의 구조견들이 조금 다치기도 했습니다. 토베기는 수색 과정에서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붕대를 감싸고 있는 모습 저도 사진을 봤고요. 그리고 또 토리는 왼쪽 뒷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또 다시 현장에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요. 멕시코 국방부가 SNS 계정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멕시코의 소속 구조견인 프로테오는 부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왜? 네, 사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구호 활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지역이니까. 맞아요.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리 있는 힘껏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형제의 나라잖아요. 형제의 나라 튀르키를 향해서 우리 국민들의 온정이 아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4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우리 K 같이 플랫폼을 통해서 긴급 모금함을 개설해서 이제 모금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품도 기부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간단하게 전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전하면 좋은 것,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좀 나뉜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지금 의료 체계가 붕괴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칫 중고 물품을 잘못 전하게 되면은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쪽은. 저 어제 타사의 뉴스를 봤는데요. 예. 이렇게 입던 속옷을 보내시는 분들도 입던 속옷이. 네, 있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잘못된 기분을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지에서 필요한 건 겨울용 텐트, 이불, 침낭 등이라고 하니까요.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물품들 많이 기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버리기 귀찮아서 그랬나 봐요. 근데 좀 이제 자원봉사자님들이 인터뷰를 하셨던데 예. 정말 소위 얘기하는 조금 쓰레기로 치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물품들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 거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기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소식자를 위한 선택지가 늘어났다입니다. 작년에도 소식자 굉장히 인기였는데요. 올해도 소식자 열풍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식자가 그러니까 그 적게 먹는.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네요. 이 데이터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난해 1월 대비 9월에 먹방 언급량은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소식자의 언급량은 무려 4,766%나 증가를 했습니다. 4,000%요? 네,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 건데요. 예. 네, 이거에 따라서 제품들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 편의점에서는 기존의 편의점 도시락의 중량 그리고 가격을 절반으로 줄인 뿌띠 컵밥이 나왔고요. 그리고 샌드위치도 보통은 2개씩 들어있어요. 근데 2개 들어있는 걸 하나만 내놓는 그런 구성으로도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뿌띠 컵밥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요? 출시 한 달 만에 3만 개 이상이 판매됐을 정도로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아니 근데 양이 좀 적으신 분들은 돈 좀 적게 받고 적게 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니 그렇긴 하더라도 편의점 도시락이라는 게 용량이 많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버거운 분들이 있는 거죠. 정말. 네. 그 어때요, 혜희 씨는? 왜요? 정말 맛있는 거 조금이랑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거 많이랑 둘 중에 뭐 먹을래요? 너무 난제다. 난제라고 이게? 네. 이게 난제라고? 네. 저는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입니다. 많이 먹는 거? 당연하지. 아니, 야, 그래. 왜요? 근데 맛을 즐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좀 양이 적더라도. 맛을 많이 즐기면 안 될까요? 근데 좀 별로라고 했잖아요. 방금 침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야, 침 떨어졌다. 야, 침 좀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별로라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양을 줄인 식당들도 있습니다. 식당이 양을 줄였어? 얼마 전에 경기도 시흥의 한 중국집이 커뮤니티에서 아주 뜨겁게 이제 달궈졌는데요. 모든 메뉴가 0.5인분, 즉 2분의 1의 양이 나오는 곳이에요. 물론 가격도 절반입니다. 그래서 짜장면 2,900원, 짬뽕 3,900원 이런 식으로 절반의 가격으로 절반의 양을 파는 곳인데요. 이 소식자들은 한 그릇을 남기지 않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꼭 소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일부러 이곳을 찾으셔서 식사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식음료 브랜드에서도 소식자를 위한 제품들 그리고 양을 줄인 제품들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짜장면 이 하나에 탕수육 세트 이제 소짜 이렇게 딱 해서 먹으면은 딱 좋은데. 맛있겠다. 딱 좋은데 그거 이제 절반. 그렇죠. 아이 배가 부를까? 근데 양 적으신 분들은 탕수육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한데 한꺼번에 시키면 다 못 먹는단 말이에요. 양이 적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얼마나 많은데요. 다이어트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아무튼 뭐 그래요. 원래 적게 먹는 분들이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 이게 낫겠네요. 그럼요. 예. 음식물 쓰레기도 얼마나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가치 소비라는 말도 이제 많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내가 남길 바에는 처음부터 적은 양으로 구매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 많이 먹읍시다. 그래서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네, 퀴즈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 네. 그렇죠. 적게 먹는 거. 예. 이게 어디서 그거예요. 나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소식좌. 그러니까 이게 땡땡좌라는 게 어떤 특징을 좌를 붙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명사처럼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거 옛날에 저기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본좌 이런 것처럼. 맞아요. 거기다가 소식하시는 분들을 소식좌 이렇게 붙이게 된 거죠. 그렇구만요. 뒤에서 나와요. 본의 아니게.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을 말씀드렸는데. 퀴즈 빨리 내요.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음식을 상대적으로 적게 먹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 무엇일까요? 1번 가부좌, 2번 소식좌, 3번 2인좌.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당첨자 2부 시작하자마자 발표해드릴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소식좌였죠. 소식좌라.
하하. 선정답자 윤향진, 진수라님 이 두 분께는 수분크림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금나리님 그리고 1113-3259 쓰시는 분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세 분 맛있게 드십시오. 자,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 초대석 코너 데뷔 45주년이세요. 기념 콘서트를 앞두고 계십니다. 매력적인 음색의 소유자 가수 이광조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이광조님, 그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사랑을 잃어버린 나, 오늘 같은 밤, 즐거운 인생, 뭐 이 대표적인 명곡들이 한두 곡이 아니죠. 오늘 라이브도 들려준다고 말씀하시네요. 방금 전에 잠깐 리허설 하셨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기대하세요. 이광조 씨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다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이광조 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참 너무나 세련된 창법, 아름다운 목소리. 오늘 초대석 코너 입맛에 산다에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을 부른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너무너무 멋진 가수 이광조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머리 허옇게 됐죠 이제. 아유, 그래도 너무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예. 그 아까 제가 그 광고 나가는 동안에 30대 때의 선생님 사진 이제 앨범 자켓 사진을 예. 보여드렸더니 부끄러워하시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로요. 김미영님께서 이광조님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볼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윤양진님께서는 고품격 음악방송으로 변신 45주년 축하드립니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영희님은 이광조님 나온다니까 너무 기대돼요. 빨리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광조님 노래 중에서 오늘 같은 밤, 즐거운 인생을 가장 좋아합니다 해주셨어요. 정말 명곡들 하나하나가. 고맙습니다. 이광일님은 우와, 이광조님 단위가 조, 저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무슨 말씀이신지 봤더니 이광일님은 이제 끝이 1이라서. 정재웅님은 옹디님 저는 오늘 처음 하는데 이광조님을 만났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요. 노래방 갈 때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멋지세요 라고 또 이렇게 보는 라디오 보고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뵙고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예. 저도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은데요.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 이 곡 네. 85년도 예. 발표입니다. 제가 79년생이거든요. 85년도 발표죠.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7살 때 이건데 예.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오래된 줄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은 계속 들어왔던 노래이기 때문에 뭔가 이 연도를 85년 이렇게 딱 들으니까 그렇죠. 기분이 이상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근데 늘 들어와서 이 참 명곡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대성,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거 너무 지겹다. 너무 오래 들어서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이제 한 10년 동안 그 노래만 들으셔가지고 그만큼 좋은 거죠. 야, 이 참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예. 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저는 계속 노래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디스크는 계속 내고 있었고 근데 이제 뭐 그걸 뭐 선전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못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성격도 또 그걸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아이고. 또 이제 근데 좀 특별한 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45주년. 45주년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해야 되겠구나. 잠깐 45주년이 됐다니까. 예. 얼마 동안 콘서트를 안 하신 거예요? 한 8년 동안 안 했어요. 많이 오랫동안 하셨네요. 예. 오, 그러면 이제 좀 감회가 정말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무섭죠. 이제 한때니까. 남들 앞에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솔직히. 약간 의외인데. 이광조 선생님도 무대가 두려워요? 저는 지금까지도 무대라면 덜덜덜 떨려요. 정말요? 뒤에서
아유, 그래도 늘 또 잘하시니까 보는 또 이제 저희들은 들으는 저희들은 이렇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5주년 개인적으로 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45주년 그러니까. 45주년 그러니까 참 오래 하기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진짜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겹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오랫동안 하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한번 뒤를 한번 돌아봐야 될 시기가 됐구나. 그래서 한번 하고 싶었어요. 떨리긴 하지만 하고 싶기도 하고. 아유,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자님께서 남편이랑 재래시장 왔는데 이광준님 나오셔서 차에서 지금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이수연님께서는 아유 이광준님 벌써 45주년이시군요. 저는 20대 때부터 정말 좋아했어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발표됐을 때 그때 구입했던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었어요. 정말 멋지게 인생 한 잔을 드셨네요. 멋지십니다. 보는 라디오로 지금 뵙고 있는데 눈물이 다 나네요. 왜일까요? 라고 눈물까지 나신대요. 저도 눈물 납니다. 이런 분들 뵈면. 8554 쓰시는 분께서는 어머나 저 지금 제 보물 상자를 열었어요. 테이프를 만지고 있는데 손이 떨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성음에서 나왔던 이 옛날 이 카세트 테이프를 보물 상자 안에 넣어두셨던 보물이네요 진짜.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허지웅 씨와 함께 또 보는 라디오로 얼굴도 이제 보시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콘서트 여는 곳이 혹시 어딘 블루스퀘어라고요. 저 이태원하고 한남동 중간에 있는 거기서 하기로 됐어요. 거기 큰데 3월 12일 날. 그래서 좀 옛날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데서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할 때만 해도 85년, 6년, 7년 이런 때만 해도 극장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호텔 그랜드 볼룸이라는 데 그런 데 빌려서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극장이 많이 생겼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무대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큰 곳들이. 야, 여기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요 콘서트 그러면은 내용이 좀 결정된 게 있나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이제 45년 동안 해왔던 노래들 또 재즈 같은 것도 있고 또 블루스도 있고 다 망라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말 그대로 뭔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총망라. 이야 멋지다. 함춘호 씨, 그러니까 정말 기타리스트의 전설이신 함춘호 씨랑도 그 올드앤뉴라는 앨범을 지난해 발표하셨어요. 함춘호 씨랑도 개인적으로 친하신 것 같아요. 함춘호 씨하고는 아주 한 40년 됐어요. 40년. 그래갖고 같이 그룹도 했었고 저랑 그룹이요? 그룹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라는 그룹도 했었고 그래서 아주 막역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춘호 씨가 도와준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그걸 만들게 됐어요. 앨범 나올 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앨범까지도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거는 언제 나오는? 그거는 아마 지금 CD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팔지는 않고요. 이제 LP 나오면서 이제 같이. LP랑 같이. 요즘 다시 LP도 바이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또 다시 구입을 하고 장비도 구비하시고들 하고 계셔가지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타 연주 하나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매력일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노래 라이브를 그래요. 아주 웃기는 라이브를 하나 할게요. 우리 이광조 선생님 기타 연주에 맞춘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해서 나눌 텐데요. 웃기는 노래라고 하셨어요? 어떤 곡인가요? 아까 이제 원래는 17살이에요. 맞아요. 이게 17살이에요. 제가 17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사실은 70이지만 60으로 했어요. 가장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60으로 해도 전혀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60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60이에요. 이광조님의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당신만 아세요. 나 60이에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나 60이에요.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파랑색 꿈꾸는 어드나무 아래로 가만히 오세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나 60이에요.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언제나 정다운 버드나무 아래로 가만히 오세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나 60이에요.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별빛도 수줍은 버드나무 아래로 가만히 오세요. 가만히 오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 참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좋았어요. 이 17살 같은 얼굴로 이광준 선생님께서 아유,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예. 나는 60이에요를 불러주셨습니다. 김명희님께서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네요. 너무 좋아요 하셨고, 0885 쓰시는 분은 60이 넘으셨다고요? 에이, 아직 40대이신 것 같은데 하셨고요. 40대일 수가 없는 게 조현주님. 와, 45주년이시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노래회를 하셨나요? 오랜만에 모습을 뵈서 너무 반가운데 라이브까지 영광입니다 하셨고, 김은정님은 이광조님 노래를 들으면은요, 어릴 때 큰언니가 이광조님 LP를 양손으로 잡고 춤을 추면서 매일 노래를 따라 불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 때라 아유, 큰언니 왜 저래? 했었는데 이제는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 제목을 나는 60이에요로 바꾸신 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조혜영님께서 목소리만 들으면 누가 60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20대 같아요.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10살 빼는데 성공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너무 저는 제가 듣던
노래 속의 선생님 목소리보다 지금이 좀 더 좋게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마다 좀 틀리게 해야 돼요. 이제 곡에 맞게끔. 예. 네. 뭐 이게 약간 재즈 블루스처럼 뭐 되는 곡은 그런 식으로 불러줘야 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정말 너무 멋진 관록 있는 가수의 이 훌륭한 재즈 연주를 재즈 공연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데뷔 초기에는 이 가수 창법이 좀 이상하다 라는 이야기를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는 데뷔 초기에는 전부 포크 아니면 맞아요. 트로트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그 이상한 애가 하나 딱 나와서 소리를 하니까 쟤는 너무 어려워. 안 돼. 쟤는 안 돼. 이랬었어요. 그때 뭐 이렇게 들은 이야기 중에 뭐 기억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목소리 관련한 것 중에?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야하기도 하고. 야하다고요? 슬프면서 야하다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야하다. 아니 그래서 공연을 못 하신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야하다는 공연보다 많이 알려지질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마음 같은 거는 굉장히 야하다고 안 틀어줬었어요. 오늘 그 명곡을 5년 동안을 나온 지 5년 동안을 야하다고? 뭔가 정확히 야하다는 창법도 이상하고 막 그렇다고. 혹시 부르실 때 뭐 이게 뭐 안에 내복만 입고 부르시거나 안 그랬어요. 그냥 제대로 다 해도 저건 좀 야해.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나라에도 저렇게 부르는 가수가 있구나. 그래갖고 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즈 블루스 같은 장르에 조금 이제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당시에는 조금 이제 좀 버거웠던 창법이었다. 하지만 금세 가다 보니까 그 정말 그 빛나는 그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이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창법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음악을 듣다 보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 노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약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이 어떻게 부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도 좋아할지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순하게 불러야겠죠. 순하게. 너무 애가 막 까져갖고 막 그렇게 부르니까. 근데 안 까졌는데 그렇게 안 까졌는데 그렇게 불러갖고 이제 싫어했죠 사람들이. 아이고. 근데 원래 전공은 미술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악으로? 희한하게 그 팔자가 그런 건지 그냥 우리가 대학교 때까지도 노래를 잘 부르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때까지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그때는 간첩이에요. 기타를 못 치면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그때 저는 기타를 못 쳤어요. 왜냐하면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막 그 연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수 될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하고 남 앞에 쓰기도 무서워하고 막 이래갖고 안 했는데 그 실기실에서 이제 그림들 그리고 우리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는 친구들이 다 기타를 치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번 했는데 그때 애들이 너 괜찮구나. 그래서 그냥 그 하게 됐어요. 반응이 괜찮구나였어요? 네. 친구라서 평이 박혔나 보다. 당시에 간첩들도 난파되기 전에 먼저 서울말 배우고 그다음에 기타 배웠대요. 그래요? 간첩되기 싫어서. 자, 우리 데뷔 45주년 맞으셨습니다. 콘서트를 앞두고 계시는 가수 이광조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오늘 뭐 간단하고 쉽습니다. 1976년 이광조 씨가 발표한 데뷔곡 있습니다. 이 데뷔곡의 공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나들이, 2번 피크닉, 3번 소풍. 어려울 수도 있으려나? 저는 소풍이 좋은데. 하지만 아니잖아요. 아니죠. 소풍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 세 글자 우리말이라고 힌트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힌트로 앞소절 한번 나가고 있다. 그래. 지나간 것 같아. 아실 것 같습니다. 착한 마음씨의 사람들과 밤새워 얘기하리라. 이거요. 맞죠. 오늘 너무 좋다. 지금이 더 좋아요, 목소리가.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조의 나들이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웅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매력적인 음색의 소유자 가수 이광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겠죠. 지금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하고 있어요. 이영희님, 미술도 전공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학교 다니실 때 인기가 엄청나셨을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이렇게 숨어 다니고 막 이래갖고 굉장히 숨어 다녔어요. 예. 약간 수줍음을 좀 많이 타시는. 예, 많이 타기도 하고 예. 또 사람들 있는 데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예. 지금도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어디 저 새길 같은 데로 막 가면 사람들이 야 너 왜 친구들이 예. 너 왜 글로 가냐고 큰 길 놔두고 큰 길 놔두고 글로 가냐고. 큰 길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요? 콘서트 때 사람 미어 터질 텐데. 그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4444 쓰시는 분께서 이광조 형님 트레이드마크 인중을 끌어올리고 아랫입술을 말아주는 그 노래 부르실 때 모습이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본 그 모습 아직도 제 머릿속에 콕 박혀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보고 싶은데 좀 일하고 있느라고 목소리만 듣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 부르실 때 그 정말 그 특이한 모습. 그게 사실은 제가 굉장히 그때 아팠어요. 사실은. 아파서 노래를 하면 막 흥분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말라요, 입이. 입이 너무 마르는 네, 입이 마르면 이게 말리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거를 소리를 낼 때 말리면 그 말리는 소리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불렀어요. 그때. 안 말리게 하려고 하던 게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노래 부르겠어요? 가수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뭔가 그렇죠, 연습한 모습 이후로 전혀 연습도 안 했고 노래 연습도 안 해봤고 여태까지도 그냥 그냥 음이 나오면 그냥 따라 했었어요. 의도한 그 모습이 아니었다. 전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 모습이에요. 새롭게 알았습니다. 강민재님께서는 이광조님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오래전 어머니께서 이광조님 콘서트에 아버지랑 같이 가셨는데 정말 좋으셨다고 했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가수 활동해 주세요 라고 또 이번에도 와주세요. 맞아. 강민재님 가족분들하고 함께 우리 그 블루스케어 그럼 더 좋은 꼴을 볼 거예요. 이광조의 꼴을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2부 마지막에 나들이 들으면서 이제 좀 3부로 왔는데 데뷔곡이었어요. 근데 이 데뷔 초에 음반사에다 계약금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파기하신 적이 있다고. 그게 옛날에는 현금을 줬잖아요. 그래갖고 가서 받았어요. 그걸 이불에다 넣고 내가 며칠 밤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놀래갖고. 많이 받아갖고. 돈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랬는데 그 옛날에는 그 문희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회사나 예. 그분을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낙하산으로 들어갔어요. 요새 말하자면 낙하산. 그 사장 아들이 나를 픽업을 해서 예. 그냥 따라갔어요. 거기를. 했더니 노래가 어렵다 뭐 굉장히 창법이 좀 힘들다 뭐 그래갖고 안 내주더라고요. 판은 다 끝났는데. 이미 녹음을 했는데. 예, 녹음은 다 했는데 3달째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거기를. 그러니까 나 이제 못하겠다 이거를 노래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남한테 묶이는 걸 또 싫어해서. 예.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속 계약을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돈을 돌려주니까 이분들이 나한테 왜 그러냐고 사장이 너 다른 데로 갈라 그러지. 주고 더 좋은 데로 갈라 그러지. 아니라고. 그때 이제 내가 무슨 뭐 영국에 뭐를 했었어요. 근데 그 포스터도 붙어 있고 그래갖고 이거 때문에 내가 안 한다. 이거 하려고 안 하겠다. 그래갖고 예, 연극. 연극.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맨 처음에는 안 해주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 가라. 그래갖고 나왔죠. 그냥 그거를 파기를. 그래갖고 내가 쾌제를 불렀어요.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가수들한테 이걸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파기를 안 해준다고. 앨범이 아직 안 나와서. 그때 너무너무 좋았죠. 그 벽제라는 데에서. 그 진짜 옛날에 벽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밭밖에. 근데 거기서 내가 막 뛸 듯이 기뻐했더니 이제 아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쟤 좀 정신이 좀 나가네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해방되었다 기쁨으로. 예. 아니 남들은 전속기획 못해서 그렇게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또 이 옛날에는 LP가 이렇게 양 사이드로 한 사람씩 있었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그냥 온채로 전체로 해서 했었기 때문에 좀 희한하다 그랬겠죠. 그러면 데뷔 앨범만 전속기획 앨범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전속이 안 한 거죠. 이제 깨진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왔겠죠. 거기서. 야,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야, 그만큼 자유를 사랑하시는. 얽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언더그라운드 생활을 그렇게 이제 데뷔 이후에 오래 하시다가 우리 아까 들었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 곡이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금 인기지. 그렇죠. 예.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본인의 성격들 때문에 그런 인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굉장히 버거웠고 부담스러웠고 그다음에 남한테 이렇게 과시를 못해요. 성격상 과시를.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남한테 알려주고 막 그러는 게. 그래서 그때도 막 피해 다니고 그러셨어요? 많이 피해 다녔죠. 노래 작사를 직접 하셨죠 이때? 예. 작사하면서 이 노래 잘 될 거야라고. 아니요. 저 왜냐면 이 곡을 갖고 왔는데 내가 그 작사가한테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냥 그 작곡한 친구가 그냥 그것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써보자 그러고 쓴 거예요. 그 가사를 쓰고 나서 노래 부르고 사람들이 좋아할 때 아까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잘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그래도 이 정도의 기쁨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겁이 더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곡 나오기 전에 뭐 연인이여라는 곡도 있었고 그 오늘 같은 밤 나들이 다 있었잖아요. 오늘 같은 밤. 그래서 그렇게 뭐 막 감흥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나중에서야 좀 이제 그걸 좀 느끼고. 이게 이렇게 됐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이게 카페에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놀랬죠. 굉장히. 지금 나오는 곡은 사랑을 잃어버린 나. 아니요. 가까이 하게 너무 지금 가까이 하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준비된 곡들이 있었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나. 이제 나오네요. 사랑을 잃어버린 나가. 야, 이 곡도 같은 앨범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권인하 선생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네요. 권인하 씨도 이제 허지웅 씨 출연하신 적 있었는데 요때 당시에 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까요? 있죠. 이게
아유 이건 말하려면 하루가 더 지나야 돼요. 막. 그래서 이게 다른 친구가 사실은 불렀어요. 원래는. 근데 이 친구가 노래를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나한테 이거 내가 불러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내가 다른 식으로 내가 하겠다 그래갖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편곡을 완전히 이제 권인아 씨 아닌 다른 사람한테 우리 팀한테 맡겼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이게 못 나올 뻔했죠. 다른 사람이 부른 걸로 나올 뻔했죠. 그냥 듣자마자 권인아 씨가 하자 그래요? 아니 뭐 권인아 씨가 옛날부터 나를 아니까 예. 그냥 형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했죠. 예. 노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은 곡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예. 제가 지금 들으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너무 좋은데 지금이 더 좋아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나오고 있는 곡 세월 가면. 예. 이 노래는 우리 이용훈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이용훈 선생에 대한 그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 있어요. 예. 어떤 이 친구하고는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곡을 다 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전 또 이렇게 막 묶어 놓으려고 그러면 안 했으니까 이 노래를 녹음할 때 스튜디오에 왔어요. 그래서 저 밖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를까 이래갖고 그때 한 소절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세월 수작. 뭐 또 계속 스톱.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러고 내가 다 끝나면 들어오든지 아니면 나중에 들어라. 그래갖고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 12세 겨울에 그 사랑의 테마라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성격만 아니었으면 많이 했을 텐데. 그럼요. 둘 다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니까. 아이고 참 이용훈 씨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문세 씨와 함께했던 그렇죠. 프로의 명곡도 많이 기억하는데 많이 했죠. 이 곡도 너무 명곡입니다. 세월 가면. 이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천미자님께서 세월이 흐를수록 이강준님 노래는 더 깊이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참 좋아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냐면은 레코딩된 곡인데. 예. 근데 시간 지나서 들으니까 더 깊어졌어. 고맙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최영숙님은 이강준님과 함께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거에 감사한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볶음 목소리에 취해봅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 여자 되게 좋아해요. 오늘 같은 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데뷔곡 작곡하셨던 이정선 씨가 작곡한 곡인데 이 곡에 대한 또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있어요. 이제 이게 78년도에 녹음한 거예요. 78년도. 예. 78년도에 나왔는데 여기는 80년도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이거 원래는 다른 사람이 불렀어요. 이 곡도. 네. 최병걸 씨가 불렀어요. 최병걸 씨가 불렀는데 너무 재미없다 그래갖고 나보러 한번 불러보라. 이게 사실은 그 최병걸 씨 반주예요. 사실은. 예. 그래갖고 이거를 부르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 반주 가져다가 그냥 그 위에다 부르신 그렇죠, 거죠? 예. 왜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내 취향하고 어쩌면 안 맞는 듯한 그 편곡이고 이랬으니까 스타일이. 근데 이렇게 완성된 곡으로 들으면은 본인 스타일로 만드시는 곡 같은데요? 제가 부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겠죠. 색깔이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들으죠. 그대 없으면 나는 외로워지네. 힘들다. 즐거운 인생. 즐거운 인생. 굉장히 경카인 곡인데. 이 곡 직접 작사하셨고 이 곡도 이제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김동성 씨라고 그 클래식 작곡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거기서 선생님한테 제출했던 자기 그 곡이라고 그러면서 가사가 없다고. 근데 이거 가사 만들기 힘들 거라고 그러면서 줬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썼죠. 그냥.
아니 클래식 대편성 이렇게 작곡하던 분이 예 재즈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재즈 공부하고 아니 그러면은 이 가사 제목 이런 걸 통해서 뭘 전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냥 너무 우리가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막 힘들게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즐겁게 살아보자. 근데 이 곡을 딱 했는데 내가 너무 좋았던 거는 그 야외에서 내가 공연을 했어요. 예. 그 제 콘서트를. 예. 그때 한 2,500명이 왔는데 그때 그 두 분이 나와서 이 춤을 추더라고. 삼바 쪽의 춤을. 약속한 게 아닌데. 근데 나는 그분들을 찾고 싶어요, 사실은. 예. 왜냐면 그분들이 이 사람들을 막 달뜨게 만들어줬어요, 그때. 다들 일어나서 춤추더라고요. 이게 89년 곡이고 콘서트가 몇 년도에 콘서트예요? 콘서트가 92년도인가. 장소 기억나세요? 그 기억나죠.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서 그 콘서트홀하고 그 오페라 하우스하고 중간에 옛날에는 지금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아주 이 광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쳐놓고 막 쳐놓고 노래했죠. 92년도에 예술의 전당 앞에서 이광조 씨 콘서트를 찾아가서 이 곡에 맞춰서 삼바 춤을 추셨던 관객분을 긴급 수배합니다. 룸바인지. 그래서 꼭 연락 주십시오. 허지웅 씨로. 정말 나는 진짜 찾고 싶어요. 그분들을. 이거 연락 오면 꼭 연결해 드릴게요. 자, 즐거운 인생 이 곡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세요. 이게 청춘 예찬. 예. 이게 굉장히 최근 곡이에요. 예. 2019년. 예. 요 곡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트로트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느냐.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리듬이나 이런 거를 바꿨어요. 약간 그러니까 트로트스럽지 않게. 예.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왜요? 사실은 왜? 별로 이렇게 느낌이 저한테는 와닿질 않았어요. 약간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저는 좋은데 하세님 목소리랑. 뭐 그냥 좋아해 주시면 고맙고요. 예. 아니 노래 첫 소절 나오자마자 약간 많이 당황하시면서 부끄러워하셨어요. 예. 지금 청춘예찬 노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약간 이렇게 다른 스타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 아니 그 너튜브를 통해서 콘텐츠도 찍으셨고요.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어쩔 수 없이 찍은 거예요. 왜 또 어쩔 수 없이 하셨어요? 이제 사실은 너튜브 그래서 안 해요. 지금은 또 안 하고. 너무너무 그때는 남한테 이끌려 갖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빼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예. 또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한번 해보니까 약간 또 이제 스타일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래서 야 우리 선생님 아닌 건 진짜 딱 아닌 거구나. 정말 그 고든 한길 인생 20대부터 그냥 보다야. 야 그냥 아니 한 번이라도 야 이거 내가 그때 꺾은 거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후회스럽고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날 것 같아 싶은 게 있어요? 있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막 이러고 그럴 때 막 너무나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들 한 거 같은 거 굉장히 죄송하죠 사실은. 이렇게 외골수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런 선생님도 실수를 하시고 그럼요. 또 그 누구든지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이 했다니까 약간 놀랍고 그럼에도 그 실수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후회도 하시고 그런다는 거. 그렇군요. 너무너무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영원히 못 잊을 이 시간이었던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사실은.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신 콘서트 정말 잘 되길 바라겠고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이후에 그 앨범도 LP로 나오는 거 LP랑 CD로 나오는 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저 선전도 할 수 있는 그것도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게 또 받아주셔갖고 되게 저는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답 1번 나들이었죠. 당첨자 명단 선곡편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멋진 가수, 멋진 선생님 이광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BS Love FM.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알리의 지우개 들으면서 4부로 갈게요.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나누어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5483 쓰시는 분, 웅디 여기는 강원도 속초입니다. 전에 내린 눈이 다 녹지도 않았는데 눈이 또 왔어요. 정말 눈이 싫어지네요.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많이 왔네요. 정말 많이 왔는데 아이고. 요거 빨리 녹을 거예요. 또 다시 따뜻해지겠죠. 봄이 오고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속초도 따뜻해질 겁니다. 하재훈님은 봄방학이라고 손주 5명이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조용해요. 쳐다봤더니 다들 그냥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서 손만 바쁘네요. 이 나이 때는 뛰어놀아야 하는데 각자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요. 뭔가 씁쓸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피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이제 허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에는 다 다른 방식으로 직접 가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방식들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이제는 다 그냥 이 폰을 이용해서, 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가깝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뭐 또 이제 놀 땐 또 놀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수민님은 아침부터 이중주차한 차주가 전화를 안 받아서 차를 놓고 택시 타고 출근했어요. 지각했습니다. 아니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서 차도 안 밀리고요. 전화는 대체 왜 안 받는 걸까요? 속상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너튜브나 뉴스에서 보면은 우리 건물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화가 나던데 이런 사람들 근데 많죠. 사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참고 넘어가줘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이 이중주차한 차주처럼 살게 되면은 혹은 그런 식으로 마음을 쓰게 되면은 이런 차주분은 이제 운전 못하죠. 어디 가서 차 때려 부수고 어디 뭐 다 망가지겠지. 남들의 배려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알면은 또 이제 안 해야겠죠. 이중주차도 마찬가지고, 아니 멀쩡히 있는 선 안 지키고 막 엉망진창으로 주차하는 사람들, 옆에 차 문도 못 열게 정말 화가 납니다. 오수민님 냉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최경숙님이 신청하셨어요. 알렉스의 화분 듣고 오겠습니다. 이은주님이 신청하셨어요. 안재욱의 친구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까 왜 그 이중주차 사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분노도 해주시고 사연들이 많은 거 보니까 비슷한 이제 그 일 겪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화나는 일이죠. 그 제가 한동안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옐로우스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어떤 역경에 빠졌을 때 어떤 놀라운 기회를 만났을 때 그 기회를 망치지 않는 방법을 아니? 하고 누가 물어보니까 상대가 뭔데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 그게 비결이라고 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남들 다 아는 기본적인 것들은 지키면서 합시다. 염승정님이 이광조님의 노래와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처럼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싶어졌어요. 개인적으로 끈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겠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선생님 오셔서 정말 좋았죠. 이제 포기해야 할 때가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떤 거를 빨리 그만둘 것인지, 그러니까 끈기를 두는 대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그만두시잖아요, 뭐를. 길게 하신 게 없던데.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내가 하면 이거 길게 못할 거야 싶으신 것들을 빨리빨리 포기하시니까 음악 자체를 45주년을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에 끈기를 갖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서은님, 옹디삼촌, 저는 엄마랑 매일매일 라디오 듣고 있어요. 방학이에요. 방학 끝나면 어떻게 하죠? 저 재주가 하나 생겼는데요, 라디오에 나오는 광고들 다 따라합니다. 엄마가 라디오 틀어놔서 생긴 재주예요. 삼촌한테 들려주고 싶네요. 방학 때까진 만나요, 삼촌, 해주셨어요. 아이고, 방학 끝날 때까지는 매일매일 봅시다. 조서은님 몇 살이지? 아이고, 저도 광고들 다 따라해요. 우리 서은님께 과자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박희정님은 엄마가 성인학교 다니셨는데 오늘 졸업식이셨다고 꽃다발 들고 졸업식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행복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맛있는 짜장면 사드렸대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서율님, 신효원님, 유혜진님, 김남숙님, 정재웅님, 유성인님, 조윤주님, 박숙자님, 김기현님, 류선아님, 이외 많은 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염승정님이 신청하셨어요. 윤미래의 하루하루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허지웅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역사 코너 있는 날이죠. 역사 속 기적의 승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엔딩송입니다. 8546 쓰시는 분, 이소라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신청하셨어요. 이 곡 띄워드릴 겁니다. 8546 쓰시는 분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곡 함께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신호 진한석,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